1인 기업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저자 나연구소. 지은이 나연구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대표다. 오랜 시간 자신을 모르고 살았기에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을 알아가고 있다. 그 경험으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를 설립했다. 매일 글을 쓰고 강의를 쓰고 책을 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1인 기업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프롤로그. 올해 4월부터 1인 기업가로 사업을 시작했다. 어느덧 8월이 넘어갔다.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몸소 느끼고 배워나가고 있다. 주변을 보면 여러 이유들로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느껴진다. 시대의 상황과 흐름이 그런 것 같다. 짧은 시간이지만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내가 느낀 부분을 정리하고 싶었다. 나 또한 오랜 준비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아니기에 많은 것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기에 나의 이야기가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려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마인드로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작가 나연구소. 목차 프롤로그. 1인 기업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1. 나의 1인 기업 이야기. 2. 왜 1인 기업을 하려고 하는가? 3. 어떻게 할 것인가? 4. 누구를 위해 할 것인가? 5. 무엇을 할 것인가? 6. 1인 기업의 장점과 단점. 에필로그. 1인 기업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1. 나의 1인 기업 이야기. 남들처럼 학교와 군대를 마치고 취직을 했다. 5곳 정도의 회사를 다녔고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다. 26, 28, 26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젊었고 의욕이 넘쳤기에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내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었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몰랐었다. 주변의 모두가 같은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 직장은 12년 정도 다녔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안정된 곳이었고 일이 재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좋았다. 초반에는 일을 잘한다는 인정도 받았고 동기들보다 진급도 빨랐다. 나 자신도 일의 보람을 느꼈고 내가 성장한다는 기분이 들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차를 사고 대출을 받아 집도 사고 하면서 점점 내 삶이 발전하고 나아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회사에서의 책임이 늘어났고 해야 할 업무량이 늘기 시작했다. 회사의 기대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나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기분이 들었고 어떤 한계가 보이는 기분이 들었다. 내 안에서와 밖에서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균 은퇴 연령이 50세 전후라는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리기 시작했다. 시대 환경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기에 아이들은 늦게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고령화 사회로 변하면서 개인의 수명은 늘어났다. 수명은 늘었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돈을 벌어야 하는 나이는 더욱 늘어난 것이다. 나도 그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직장 외에 다른 무언가를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시대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더 크게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다. 지쳐 있었고 재미가 없었고 마음이 답답했다. 방황하기 시작했고 인생의 벽을 만난 기분이 들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아니냐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계속 나의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느낌이 들었고 불안한 미래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를 길게는 10년 정도 더 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멀고 험난하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그렇게 살기가 싫었다. 10년 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했고 무엇보다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동료들은 회사와 사람들 그리고 고객들에게 불만과 불평이 많았다. 모이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들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다. 답답했다. 다들 미래가 불안하고 지금 상황이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탄만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어떤 대안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고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웠다. 나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정말 한 명뿐인 귀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라지고 싶었고 지금과는 다른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었다. 주변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네이버 등에서 검색도 해보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기존의 내 인생에 없던 새로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동안 내가 만나왔던 사람과는 달랐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꿈과 희망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긍정적이었다. 늘 배우려고 했고 밝았다. 나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뛰고 마음이 설레었다. 그들은 사업가, 작가, 강사, 상담사, 코치, 회사의 대표들이었고 대부분의 1인 기업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배우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그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뿐인 귀한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었다. 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나의 존재로 인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싶었다. 그동안의 인생은 수동적으로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1인 기업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었다. 2. 왜 1인 기업을 하려고 하는가? 질문의 중요성을 느낀다. 올바른 질문에서 올바른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라는 질문보다 왜? 라는 질문을 먼저 자신에게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보는 것이다. 단순히 직장을 다니기 싫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 이런 이유들로 1인 기업을 시작한다면 또 다른 이유들로 금방 지치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는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다. 물론 직장을 다닌다고 그렇게 되지 못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었다. 직장 생활이란 아무래도 주어지는 일을 하고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월급을 받는 만큼 일하게 되고 내가 일을 조금 더 하나 덜 하나 내가 받는 월급은 고정되어 있기에 내 일처럼 일을 찾아서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나의 경우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의 능력을 모두 끌어내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고 싶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나의 능력과 에너지가 소진되고 소모된다는 느낌이 들 때였다. 무언가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하고 싶었다.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서 단순히 월급 때문에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찾고 싶었다. 또한 나의 존재와 나의 일을 통해 사람들의 행복하게 하고 싶었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싶었다. 이러한 생각들이 나를 강하게 움직이고 자극했다.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꿈꾸고 있다면 내가 왜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런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방향이 정리가 되기 때문이다. 질문: 여러분은 왜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세요? 3. 어떻게 할 것인가? 1인 기업을 알기 전 나의 시야는 좁았다. 직장이 아니면 창업밖에 길이 없는 줄 알았다. 30대 후반에 창업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다. 안동에 있는 고향집에서 엄마가 농약 장사와 철물점 그리고 지업사를 하고 계셨다. 어려서부터 엄마를 따라 도배하러 많이 다녔다. 시공은 엄마가 하고 나는 주로 풀칠하는 일을 했다.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전 직장에서 했던 일이 조명 관련 일이었기에 엄마가 하는 일을 배워서 같이 하면서 조명 식용과 판매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아빠가 위암으로 20살에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이 빠져가는 엄마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엄마가 혼자 있는 것을 외로운 것도 같아서 고향으로 내려가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엄마에게 제안을 했다. 하지만 나의 기대와는 달리 엄마는 반대했다. 서울에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던 아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장사를 하는 것이 싫었나 보다. 고민이 되었다. 그럼 고향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매장을 내고 조명가게나 집수리 설물점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내는 것에는 부담이 많았다. 경험도 없었고 비용도 걱정이었다. 그리고 매장 창업의 성공 확률이 적다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찰나에 인터넷 창업 관련 검색을 하다 무자본 창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주마다 무자본 창업 아이디어를 주는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고 관련 글들과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매월 진행하는 오프라인 포럼에 참석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들은 그동안 오랜 시간 직장을 다니면서 봐왔던 사람들과는 많은 것이 달랐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있었다. 열정이 있었다. 늘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브랜드와 콘텐츠가 있었고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상품들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자신과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블로그, 유튜브들의 SNS 온라인 채널을 가지고 있었다. 책을 내신 분도 계셨고 전문 강사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콘텐츠로 자신만의 강의를 하고 있었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들이 멋있었고 부러웠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라는 사람은 회사의 명함이 아니면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느껴졌다. 그때부터 나도 블로그를 했다.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를 만나고 그곳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이다. 이런 일을 1인 지식 창업 또는 무자본 창업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 후 1인 기업들을 양성하는 김형한 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1인 기업 과정을 받으면서 나는 본격적으로 1인 기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기업이나 업체가 아닌 개인을 고객으로 상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배움과 교육 관련 콘텐츠가 많았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자신이 무엇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지 정리하고 어떻게 줄 것인지 내용을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1인 기업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네 번째, 누구를 위해 할 것인가? 1인 기업 과정은 많은 마케팅 책들에서 모두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말들은 질문의 중요성이다. 그 중에 특히 필요한 것은 스스로 질문을 통해 자신만의 고객을 찾는 것이었다.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 나의 고객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고객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계속 고민하고 찾아보는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모두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상대할 수는 없고 모두를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1인 기업인 우리는 대기업처럼 큰 조직이 없기에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는 어렵다. 니즈가 많고 내가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을 상대하게 된다. 그런 부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장점이 된다. 나의 경우는 오랜 시간 나를 모르고 살았던 경험과 나에게 질문하고 관점을 바꾸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블로그에 글로 쓰며 나를 알아갔던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을 통해 나연구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고객은 나를 몰라 인생이 힘든 분들과 나를 알고자 하는 분들이다. 그리고 1인 기업들을 위한 1인 기업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1인 기업가의 길은 혼자이기에 때론 외롭고 힘이 든다. 그렇기에 함께 고민을 나누고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임이 1인 기업 협회이다. 1인 기업을 꿈꾸고 1인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나의 고객인 것이다. 1인 기업을 꿈꾸는 분들은 나의 고객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늘 찾아보고 만나고 소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기에 1인 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잘 아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공감을 한 후 내가 그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늘 찾아봐야 하는 것이다. 5번째,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무엇으로 사업을 하고 무엇으로 수익을 낼 것이며 무엇으로 나를 홍보하고 무엇을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 주변의 많은 1인 기업가 분들을 본다. 대부분이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있고 브랜드가 있고 콘텐츠가 있다. 세상에 내어놓는 프로그램, 서비스, 상품들이다. 그것들을 홍보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요즘은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많이 하고 있다. 자기만의 전문 분야는 자신이 오래 해온 일,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 사람들이 자신에게 궁금해하고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찾으면 좋다. 자신만의 질문 분야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SNS 등을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자신을 홍보하고 있고 자신의 상품과 프로그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판매를 하고 있다.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는지,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도움을 무엇으로 줄 수 있는지 말이다. 그런 다음 자신의 상품과 프로그램을 자신의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야 한다.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사람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고객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먼저 고객들에게 인지를 시켜놓고 좋은 호감을 줄 수 있다면 나의 상품과 서비스 또한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6번째, 1인 기업의 장점과 단점. 1인 기업으로 혼자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수익, 사람, 일로 생각을 해보자. 모든 것에는 양면에 존재하기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1인 기업의 수입이란 직장인의 월급과는 다르게 매우 불안정하다. 즉 고정적이지 않다. 고정적이지 않기에 안정적이지 않다는 단점도 있고 한계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주변에 1인 기업을 오래 하시고 크게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월에 일반 직장인 월급의 몇 배의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보인다. 이런 일들은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에게는 힘든 일이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분명 본인만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확실한 본인과의 콘텐츠와 사람들의 필요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 처음부터 큰 수익이 나오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나 또한 그렇다. 그리고 불규칙하다. 이런 불규칙한 수익적인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꾸준하게 고민을 하고 계속 나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노력과 시간이 쌓이면서 점점 수익이 커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많은 분이 그렇겠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였다. 흔히 내부 고객이라고 부르는 같이 일하는 동료와 상사 후배들, 그리고 외부 고객들에게 대한 스트레스가 컸다. 일보다 사람이 힘들어서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위주로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줄어든다. 회사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하고 회사와 상사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인 기업의 경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나의 능력이 발전되고 내가 잘하는 일을 더욱 잘하게 되는 것 같다. 에필로그 1인 기업으로 사업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과 순간도 많이 재미있고 보람된 순간도 많다. 이 글을 쓰면서 나 또한 나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1인 기업의 일이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고 너무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고 본다. 충분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자신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신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자. 정말 내가 1인 기업을 하고자 하는지, 1인 기업을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에게 무엇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은지 말이다. 어차피 모든 것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답은 내 안에 있으니까 말이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내가 있게 해 나가는 당신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자 나연구소. 저의 낭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 튜터 백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